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11월이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그동안에는 돈에 관한 책들 몇 권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1월 머니 시리즈 첫 번째 책은 머니 룰입니다. 행복할수록 부자가 되는 비결. 긍정적인 생각이 말을 바꾸고 긍정적인 말이 행동을 바꾸고 긍정적인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책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요소인 돈과 건강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돈과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어떻게 바라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에스드와 제리 힉스이시고요.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손에 넣게 되셨나요?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 제목의 어떤 부분에 끌리셨나요?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끌어당김에 대한 배움입니까?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 그 자체인가요? 당신이 이 책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중 어떤 것이라더라도 어쨌건 이 책에 담긴 정보들은 당신이 품어왔던 어떤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마땅하고 우리가 삶 전반에 걸쳐 웰빙을 누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건간에 관계없이 당신의 삶은 항상 더 좋아질 수 있고 당신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의 삶은 항상 더 좋아질 수 있고 당신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더욱 좋은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몇 가지 효과적이고 정교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그 도구들을 꾸준히 잘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기도 한 풍요, 건강, 행복을 더 한층 깊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바라지 않는 것들로 인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 인생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또 더욱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은 2008년 새해 첫날입니다. 나는 이 서문을 캘리포니아의 델마시에 있는 우리의 새 보금자리의 거실 테이블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에스더와 결혼한 1980년 이래 우리는 가능한 자주 방문하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로 이 낙원과도 같은 곳을 손꼽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곳을 방문한 끝에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1년 중 여러 날 이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드려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집을 소개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14m짜리 여행용 버스를 주차시킬 만한 공간을 가진 집을 델마시 인근에 찾는다고 그 친구에게 말했었지요. 거기에다 조경설계사, 조경기술자, 건축사, 목사, 전기기사, 배관공, 지붕기술자 등이 있군요. 그리고 재간이 있는 타일공, 페인트공, 미장공, 담장, 대문, 철물기술자를 비롯하여 마루와 창문, 방문 스트레인드 글래스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중앙통제식 조명 설비를 설치해준 기술자,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와 에어컨 기술자, 그리고 부엌 설비 및 세탁기 기술자들도 있군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구를 몇 번이고 붙여 놓아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고 돌을 다루고 크게 자란 나무를 옮겨 심어준 사람들도 있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필요한 자재들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배달을 해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감사해야 할 정말 많은 것들이 있군요. 이러한 분들은 그야말로 감사해야 할 대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멋진 레스토랑과 그 레스토랑의 주인과 종업원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부부를 환영해준 유쾌한 새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멜 계곡의 게루스와 물새 보호구역을 가로질러 남쪽의 토레이 국립공원의 소나무 원시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토레이 해변을 두들기고 있는 태평양의 파도들로 이어진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나는 것이죠. 에스드와 나는 방금 해변을 잠시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새 책 머니눌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갖고 있었는데 몬태나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모텔의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힐이 쓴 생각을 통해 부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돈에 대한 나의 믿음을 크게 바뀌게 했고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생각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발견하기 얼마 전 나는 방법을 바꾸러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은 내가 요청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내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일은 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는 그 후 9년간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은 점점 발전을 하여 수백만 달러짜리 국제적인 비즈니스제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는 건건히 살아가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것이 그 이전에 내가 바랬던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재정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힐의 책을 통해 배웠던 방법은 나에게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 방법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돌이켜보자면 그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성공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군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가르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힐의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행해 본 결과 성공법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위를 딸 필요도 없이 힘이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이 인종, 성별, 체형, 종교 같은 것과도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원리를 배워서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같은 지식을 얻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리차드 바크의 깨달음을 주는 책 환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깨달음의 나날을 가져다 주고 내가 당시 막 경험했던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지만 나의 비즈니스 활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후 정말 가치 있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은 피닉스시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떠한 특별한 책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가의 높은 곳에 꽂혀있던 세스의 이야기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스는 비물질적인 존재로 시인인 로버츠를 통해서 몇 권의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의사소통을 비정상적인 걸로 느낄 수도 있지만 에스 또한 처음에는 극도로 불편해하였지요. 나무는 언제나 그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스의 책이 이상한 방법으로 집필되긴 했지만 그런 사실과는 무관한 그 책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메시지들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세스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 이전에 접했던 관점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두 가지가 특별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과 당신의 힘은 지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차례 그 책들을 읽었지만 그 원리를 진실로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 속에서는 내가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인 로버츠는 이미 타계한 뒤였기 때문에 세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우연한 사건을 통해 나는 나의 아내인 에스더는 세스와 제인의 경우와 비슷한 아브라함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메시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5년에 그 메시지가 에스더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찾아왔던 우주의 법칙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메시지들이 큰 도움을 드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가지의 중요한 주제, 특히 실용적 영성에 관한 수백 개의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졌고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습니다. 그 녹음된 것을 들어본 사람들이 책으로 출판하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그것들을 편집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관여한 수많은 책, 테이프, CD, DVD, 비디오, 워크숍, TV,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곧바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책 속에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워크숍 속에서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한 여성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작업 과정을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제작할 수 있게 허락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촬영진과 함께 우리의 알래스카 방문 크루즈 여행에 동승하여 워크숍 전 과정을 필름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접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도 함께 그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리즈물을 시크릿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물은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채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DVD로 일반에게 직접 판매되었고 또한 그 영상의 간추린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시크릿 덕분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수백만 명의 새로운 독자들에게 알려지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주요한 5개의 녹음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책이 내용으로 출간되는 것은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교육기에는 이런 금원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말하라. 그 후에 말을 하라. 그런 다음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읽어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반복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당신은 습관화되고 낡고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한계없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제적인 연습을 반복해감으로써 당신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줄 새로운 습관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보다는 재미를 바란다. 당신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 배우기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이 책이 재미보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난 후 치워버리는 소설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풍요, 건강, 행복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으로 읽고 연구하고 또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정보들에 이끌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나의 바람, 특히 재정적인 풍요를 성취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 풍요에 대한 해답을 갈망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 시리즈로서 계획된 4권의 책 중에 2번째에 해당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첫 번째 책인 끌어당김의 힘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책은 관계에 관한 책 볼텍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을 변화시킬 이런 정보들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에스더와 나에게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들이 우리와 교류하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에 알려주었던 근본적인 간단한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이지 즐거운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접하게 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제 마련하였고 텍사스의 비즈니스 기지에도 새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의 버스를 이용해서 워크숍을 위한 여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의료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빚도 없습니다. 우리는 빚도 없습니다. 우리는 빚도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이전에 벌었던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에스더와 나는 더 행복해지는 길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 부부는 이 책의 10제 저자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영적 존재들로부터 전해지는 정보의 명확성과 실용성에 감탄하여 1986년부터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자신들의 놀라운 체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제리와 에스더는 돈, 건강,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처럼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더 나은 삶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들은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를 근거지로 1989년 이래 1년에 미국의 50여 개의 도시를 순회 방문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세계적인 유명 저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저서, 강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그들의 가르침을 알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제로 한 론다 번의 시크릿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실용성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비물질 차원의 영적 스승들의 그룹 및 아브라함은 그들의 심원한 메시지를 에스더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가 담긴 실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보들을 말이나 글로서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에 넘치는 우리의 내면 존재와 스스로 어우러져 우리들의 존재 전체가 가진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안내하고 있다. 저자의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은 책을 또 한 권 한국의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책 머니 룰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건강, 직업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담은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그들의 모든 책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참고서가 될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머니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워크숍 중에 한 청중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창조과 허용의 기술, 여러 연습 과정들 등등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안 그래도 삶이 복잡한 일투성이인데 이런 것까지 배우려 하니 너무 골치가 아픈데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행복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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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책의 전체 내용,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평화롭다는 뜻일 것입니다. 삶은 복잡다단하고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타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생의 목적은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의 결과는 발전과 성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쁨을 느끼기 위한 토대로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진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 즉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아브라함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왜 긍정적이어야 되고 왜 긍정의 힘을 가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르침 중 아브라함 가르침에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의 하나는 삶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을 보고 기쁨을 유지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끝에 어느 날에 자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감정을 불러온 일에 대해서 선회하기, 긍정적인 면 찾기 등을 이용한 노력 끝에 감정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에 젖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브라함은 주어진 현실과 화해를 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얼핏 들으면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근거를 둔 정말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로지 인류의 기쁨 넘치는 삶과 발전만을 바라는 아무런 사심 없는 그들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에 주어진 도구를 잘 이용해서 모두들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기 올 때 우리가 가졌던 목적인 기쁨 넘치는 삶의 여정을 더욱 큰 기쁨으로 꾸며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일 정도에 읽어볼까 하는데요. 다시금 예전에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챕터 1은 선회하기가 긍정적인 면 찾기, 즉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감정은 곧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챕터 2는 돈 끌어당기기와 풍요 구현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겠죠. 세 번째 이제 육체적 건강 유지하기. 네 번째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다섯 번째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아브라함 라이브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챕터 2, 챕터 1, 챕터 3, 챕터 4, 챕터 5, 부록 이렇게 아마 읽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